힘의 방향이 하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12월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일단 전저점을 보러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 삼성전자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만한 힘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최악의 경우는 다시 박스 하단을 보러 갈 수 있다. 자, 대표님 오랜만에 지금 모시고 네. 또 이제 지금 12월이고 네. 또 이제 2024년 주식시장 또 전망도 해야 되니까 한번 네. 모셔봤는데 코스피가 9월에서 10월 하락하다가 11월에 좀 꽤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2월에도 좀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연말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복장은 산타할아버지 좀 입고 오셨는데 그런가요? 아이고 산타랠리가 와야 되는데 네. 좀 아쉽게도 산타랠리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요? 이 시세라는 게 네. 상승을 하면 결국 그 다음에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 결국 다시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한 달간 상승을 했고 네. 단기적인 상승, 조정, 상승 3파가 나왔어요. 상승 3파가 나오고 지금 살짝 네. 꺾이는 모습이 지난 금요일과 오늘 화요일에 나왔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요. 네. 이렇게 하락을 하고 11월부터 한 달간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상승 안에 파동을 보면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보통 주추세 반대 방향의 파동은 3파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3파의 끝자락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3파가 얼추 나온 상태에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뭘 봐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5일선을 깨면은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지받던 선을 깨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 파란색 선을 보면 이게 10일 이평선인데 여기 1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었고 그 다음 여기서도 파란색 선 찍고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도 파란색 선 찍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이 파란색 선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3번 지지받았는데 지지받던 선, 여러 번 지지받던 선이 깨진 거죠. 네. 이건 하나의 경고 신호가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뭐 탐정이 어떤 수사를 할 때 실마리를 여러 개 찾으면 그게 이제 정답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실마리가 되는 거죠.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접점이 3개가 되면 의미 있는 추세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추세선을 여기 살짝 올라갔죠. 근데 올라가자마자 바로 깨졌죠. 이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하거든요. 주식 차트에서는 트랩이 신호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부딪히고 그냥 내려간 것보다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간 게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밑에서 산 스마트 머니가 위에서 이제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팔아먹기 위해서 더 상승할 거야 라고 대중들을 꼬시는 거죠. 그래서 트랩인 거거든요. 꼬셔놓고 팔아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금요일날 우리가 12월 1일 금요일날 우리가 1.18% 하락하면서 지지받던 이 파란색 선 11선을 깼는데 그날 밤에 미국 시장은 네. 신고가를 냈어요. 연 고점을 경신한 거죠. 52주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이 상승 출발했는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은 약한 거죠. 매도세가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 오늘 11선과 5일선을 다 지지선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상승 3파가 끝나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121선과 481선이 우하향이거든요. 네. 이 장기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평선은 장기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장기 추세는 우리 시장이 하락인 가운데 많이 하락해서 반등한 거죠. 단기 이평선은 단기 추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밑에 단기 이평선 이 파란색 선이 우상향이었죠. 빨간색 선도 우상향이었고요. 단기 추세가 상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하락하면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우하향으로 꺾였습니다. 단기 방향도 우하향이라는 거죠. 장기가 우하향인 가운데 많이 빠져서 단기는 상방이었는데 이제 단기 방향도 하방으로 바뀌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예단을 하면 안 되고, 확률상 현재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힘의 방향이 하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주봉 차트 상으로도 또 검증이 교차 검증이 되거든요. 항상 교차 검증을 해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계속 보는 건데, 우리 코스피가 2021년 6월, 7월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는데요. 그때 고점과 지난 7월 말 8월 초 고점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고점을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러프하게 그르면 이렇게 또 고점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고점을 또 만난 거죠. 지난주에 그 고점을 만나고 윗꼬리를 달면서 고점 대비 지난주에 밀리면서 끝났고 이번 주에 또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의 힘이 강하고 반등을 했는데 부딪히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코스피는요, 제가 좀 간단하게 다른 이평선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22년도 하락을 할 때 이 노란색 선 20주 이동 평균선에서 계속 부딪히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상승 전환을 한 이후에는 이 노란색 선이 지지가 됐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평선의 방향이 추세의 방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노란색 이평선이 하락이었고 추세가 하락이었던 거고요. 노란색 이평선이 우상향이었고 추세가 우상향이었는데 여기 8, 9, 10월 달에 깨지면서 하락을 한 거고, 많이 빠져서 반등했는데 노란색 이평선과 회색선, 더 긴 장기 이평선과 노란색 선이 우하향인 가운데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5이평선을 넣어볼게요. 주봉 차트상 5이평선인데 이 5이평선이 우상향일 때는 단기 상승이에요. 근데 5이평선이 우하향으로 바뀌면 기존의 노란색 선이 우하향인 가운데 빨간색 5이평도 우하향으로 바뀌면 같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네. 하락의 힘이 강화되는 거죠. 큰 힘이 하락인 가운데 작은 힘이 상승이었는데 그 두 개가 이제 동시에 하락으로 바뀌는 구간, 이 빨간색이 상승하다가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빨간색이 우하향으로 바뀌고 노란색은 계속 우하향이고 회색도 계속 우하향이고, 그럼 그 힘이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12월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이제 보셨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나스닥이랑 S&P 500, 네.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좀? 미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은 신고가거든요. S&P 500을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연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국은 강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장 큰 차이가 미국은 기업들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특히 우리 AI 열풍이 있었잖아요. AI 열풍 엄청나게 불거졌고 챗 GPT 열풍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뭐 실적도 잘 나오고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거나 돌파했다가 살짝 눌렸거나 아무튼 사상 최고가 부근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형주군에서는 그런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실적 성장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기대감이 크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 큰 차이가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도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 영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가더라도 살짝 더 올라갔다가도 한 번은 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는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고 바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이 앞에 매물 소화가 다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쭉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면 더 큰 차트,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 자리가 과거에 사상 최고가가 있었고 사상 최고가에서 쌍봉으로 내려온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부딪히고 급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급락을 했던 자리고 이 위에 사상 최고가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세게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상승하기 위해서라도 이 근처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근처에서는 더 가더라도 눌렸다가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이 근처에서는 눌렸다 가더라도 눌렸다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비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과 코스피의 비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사상 최고가는 여기죠. S&P의 사상 최고가는 여기고요. 그 다음 고점입니다. 그 다음 고점. 사상 최고가 한 단계 낮은 고점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S&P 500은. 미국 시장은.
가장 큰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AI 열풍으로 사상 최고가를 갔으니까. 근데 코스피의 최고점은 여기고, 한 단계 낮은 고점 여기고, 두 단계 낮은 고점 여기고, 세 단계 낮은 고점 여기고, 네 단계 낮은 고점 밑에서 지난 8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승 강도와 우리의 상승 강도 비교하면 우리가 실이 약한 걸 알 수가 있고, 또 8월 이후 조정이 나온 게 똑같아요. 10월 말쯤에 며칠 사이의 차이는 있지만 10월 말에 바닥을 찍은 것도 똑같아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세게 올라와서 고점까지 왔는데 우리는 고점 대비 한참 밑에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는 덜 올라갔다. 우리는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미국은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강력한 주도 테마, 주도주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애들이 없다. 미국이 금요일 날 신고가 냈는데 우리는 월요일 날 음봉으로 빠졌고 오늘 더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잘 올라갈 때는 그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지만 미국이 잠깐 쉴 때,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피 12월을 조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코스피 차트상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코스피 시장, 특히 대형주 쪽에는 메인 테마가 없어요. 주도주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우하향으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좀 투자 경고를 좀 메시지 주로 나와 주셨는데, 근데 지난번에도 사실 큰 폭락이 좀 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올랐죠. 틀린 거잖아요. 틀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 방송에 와서 제가 또 사과도 했죠. 네. 폭락이 오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그게 언제쯤이었죠? 폭락이 오지 않은 이유는 그때 폭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았다. 네. 그때 대부분 이제 좀 유명한 미국의 증권사라던가 뭐 유명한 전문가들도 상당수가 올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네.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유명한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가 올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자, 미국 차트로 볼게요. S&P 500 차트에 주봉 차트를 띄워놓고 볼게요. 요렇게 이제 22년도에 크게 하락을 하고요. 이게 22년입니다. 네. 그리고 23년은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 상황에서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었고, 경기 침체가 만약에 가까워지면, 자, 시세는 하락이 세게 나오고 상승이 약하게 나오면 다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락이 세게 나오고 상승이 약하게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하락할 차례가 됐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하락이 세게 나오고 상승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본 건데, 네. 근데 첫 번째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고, 두 번째는 AI 열풍이 생각보다 세게 불거지면서 AI 관련주,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간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에 대해서 고점 경고를, 하락 경고를 한 게 언제냐면, 처음 하락 경고를 한 게 1월입니다. 1월. 22년 1월. 여기서 하락 경고를 했었고, 그리고 저가 이제 그때부터 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온다 얘기한 건 아니고, 당연히. 단기 하락이 일단 나오는 자리다라고 했었고, 하락이 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약하게 나오니까, 반등이 약하게 나온 상태에서 다시 꺾이기 시작했을 때 또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 경고를 했었고, 또 반등이 약하게 나온 상태에서, 하락에 대비 반등이 약하게 나온 상태에서 꺾이기 시작했을 때 또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반등이 약하게 나온 상태에서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 경고를 했었고,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간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하락이 크고 반등이 약한 상태에서 또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 경고를 했는데, 그때는 안 빠지고 버티다가, 여기서 안 빠지고 버티다가 돌파하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지난 3월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지금 9개월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12월 초에도 하락을 경고를 세게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단기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 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거 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로 돌아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측을 하되 예단하지 않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트레이딩에선 특히나 더더욱. 근데 이제 제가 12월 초에 하락을 세게 얘기했고, 급락을 경고를 했었고,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 근데 이때 저는
최소한 만을 테스트를 할 걸 생각을 했는데 만을 안 깨고 이제 돌린 거죠. 네. 제 예측이 이제 그 부분에서 틀렸는데 저는 그때 대응을 한 거죠. 이때 처음 예측은 만을 깨고 만이 강하게 깨지면 8,000, 7,000도 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전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크게 이중바닥이고 그리고 또 작게 이중바닥으로 여기서 5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21선까지 그 다음에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단기 뷰를 상방으로 바꿨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단기 뷰를 상방으로 바꾸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제 주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에는 이제 출연을 안 하니까 그걸 이제 설명을 못 드렸고 네. 그래서 지난번 방송 3월에 나왔을 때 이제 사과를 드렸던 거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서 3월 달에 이제 하락을 하다 올라왔는데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부딪히고 만약에 꺾이면은 세게 내려가는 건데 빠지려다가 다시 올라왔죠. 네. 빠지려다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돌파가 세게 나온 날이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다시 또 뷰를 상방으로 바꾼 거죠. 그럼 이런 날 제가 김작가 TV 나왔어야 되는데 나와서 뷰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네. 네. 좀 안타까웠고 아무튼 그래서 그 뒤로는 단기 상방으로 계속 보다가 네. 또 언제 단기 뷰를 바꿨냐면 여기서 이제 쌍봉으로 7월 말에 이렇게 명확한 쌍봉이 나왔잖아요. 네. 쌍봉이 나오고 21선을 깨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뷰를 이제 또 하방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세게 나왔죠. 하락에 비해서 상승이 약하게 나왔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5일선을 깨는 걸 보고 다시 또 하방의 뷰를 유지했고 또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갔는데 다시 여기서 깨는 걸 보고 다시 하방의 뷰를 계속 갔고 그 다음에 언제 상승의 뷰로 바꿨냐? 여기서 상승의 뷰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보통 보세요. 요만큼 하락했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하면 거의 비슷하게 하락했죠. 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복사하면 거의 비슷하게 하락했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하락이 3번 나오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닥을 예단하는 게 아니고 하락이 멈추는 걸 확인하고 5일선을 올라타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데 1차적으로 바닥이 확인이 됐구나라고 보는 거죠.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뭔가 왜 핑계를 대고 말을 바꾸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워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 들으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그게 맞을 수도 그게- 있지만 이제 시장이 유연하게 참 대응해야 한다라는 말이 이제 시장이 뭐가 바뀌면 내 뷰를 바꾸는 그쵸. 것도 뭐 그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이에요. 제가 아카데미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뷰를 고집하면 안 되고 그렇죠. 시장의 방향이 맞습니다. 내 뷰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시장의 방향,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내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어쨌든 12월에 근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주식시장 안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 뭐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데? 일단 아주 많이 안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은 안 꺾였으니까. 네. 만약 미국 시장도 같이 꺾이면 그때는 좀 더 우리 시장을 좀 더 안 좋게 봐야죠. 지금 현재는 미국 시장이 안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S&P 500마저 꺾이면 자 네. S&P 500 차트를 보면 S&P 500은 5일선도 안 깨졌어요. 5일선도 안 깨지고 11선 우상향입니다. 당연히 21선도 우상향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가장 대표하는 지수가 S&P 500인데 S&P 500마저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깨지면은 그때 아까 제가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몸살 걸린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S&P 500마저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깨지기 시작하면 코스피 하락은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다. 근데 현재는 S&P 500이 아직은 안 깨졌고 우리는 분명히 단기 흐름이 이렇게 깨졌어요. 다만 21선이 우상향이 가파른 상황이고 밑에 61선까지 두 개의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다가 반등을 했다가 만약에 하락하다가 반등을 하는데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 항상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 하락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반등을 했다가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빠지는데 만약에 그때 S&P 500이 꺾였다. 그럼 그때는 세게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지난 11월에 공매도 이제 금지 있었잖아요. 네. 한시적 금지 향후 시장에도 계속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시청자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공매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상승할 시장이 망가진다거나 진짜 상승할 종목인데 공매도 때문에 꺾인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하락할 시장이 올라가는 건 또 아니에요. 일단 공매도 과거에 공매도를 했던 거를 한번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29일까지 8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 2011년 8월 달에 요 구간에 그때 유럽 재정 위기 부각되고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있었는데, 그때 8월 10일부터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 금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확 급락할 때 3월 16일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년 2개월 공매도 금지가 있었는데, 이 구간을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매도 금지를 시작한 게 여기입니다. 10월 1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공매도 금지했다고 주가가 안 빠지나요? 엄청나게 빠졌죠. 그때 이제 리먼 사태 기억나시죠? 리먼 사태 터지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락을 하던 때인데, 급락하던 시세가 이 앞을 좀 더 당겨서 보면 이 하락하던 추세가 공매도 금지한다고 공매도 금지 때문에 추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를 만들면 그때는 공매도 금지가 상승을 좀 더 세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공매도가 없으니까, 매도하는 측이 없으니까 상승이 좀 더 잘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추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11년 8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8월 달에 요 구간이 대략 공매도 금지 구간이었는데, 공매도 금지 첫날에 시초가가 4% 떴어요. 근데 그날 플러스 4.2%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에 반영되고 바로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락했다 올랐다 하락했다 올랐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또 올랐다가, 근데 또 저항해서 부딪히고,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만으로는 시장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020년 3월 달에는 공매도 금지하고 엄청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20년 3월을 보면 공매도 금지, 코로나 팬데믹 때 공매도 금지 시작 날이 3월 16일인데 그날 1.9% 플러스로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3%로 끝났어요. 그리고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락하던 추세가 공매도 금지로 바뀐다는 게 아니죠. 이때 전 세계 시장이 같이 바닥을 찍고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상승을 할 때 전 세계 시장이 다 상승장이었는데 우리 시장이 좀 더 세게 간 측면은 있었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상승할 걸 좀 더 세게 만든다.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할 종목이면은 공매도로 인해서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상승할 종목인데 공매도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2차 전지도 네. 이제 그때 좀 급등했었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도 굉장히 그때 상한가냐? 맞아요. 네, 상한가 쳤다가 좀 내려왔는데, 네.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다시 상승할 수 있는지. 네. 하락세는 조금 멈춘 듯한 느낌이네요. 차트상으로는. 하락세는 멈췄죠. 네. 일단 이 하락이 많이 나온 상태였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이미 하락세가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날 이미 8.7% 올랐습니다. 목요일 날 8.7% 올랐고, 금요일은 살짝 빠졌습니다. 1.8%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단기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온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단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가 갑자기 발표가 됐고, 일요일 날 갑자기 발표됐잖아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 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락하고 있던 추세가 공매도 금지 때문에 갑자기 상한가를 간 건 아니고 이미 먼저 바닥을 만들고 있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보면은 목요일 날 11월 2일 날 15% 올랐고요. 금요일 날 5.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닥을 만들고 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공매도 금지 발표 전에 이미 에코프로 BM 등이 바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요게 이제 기준 양봉이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기준 양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 이게 기준 양봉이냐면 2, 3, 4월 달에 급등하던 에코프로의 시세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하다가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양봉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준 양봉이 되는 거고 그 기준 양봉 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했죠. 그리고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면 중요한 게 기준 양봉의 이 중심 자리가 또 중요합니다. 기준 양봉의 중심 또는 하단에서는 한 번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 자리예요, 여기가.
보시면 그 자리이자 이 검정색 선 241선 대표적인 장기평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5일선을 회복하는 장대 양봉이 목요일 날 나오고 그 주 일요일 날 공매도 금지 발표하면서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공매도 금지 때문에 상한가를 갖고 과하게 올라가니까 단기간에 7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총이 이렇게 큰 종목이 며칠 만에 약 일주일 만에 70% 올라갔다는 거 엄청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물론 저 위에서 사서 물려있는 분들은 이거 올라도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안 들겠지만 이 새롭게 매수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난 거고 그런 상태에서 저항이 겹쳐진 자리에 부딪히니까 단기간에 공매도 금지 때문에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라가니까 과하게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변칙적인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네.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중요한 게 주식 자체의 흐름만 보면 안 되고 항상 시장과 비교를 해서 봐야 됩니다. 아까 코스피를 이야기할 때 미국 시장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서 상대 강도를 보는 것처럼 주식을 볼 때는 주식과 지수의 상대 강도를 봐야 되는데 코스피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다 눌렸다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코스닥도 코스피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상승했다 눌렸다가 어쨌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눌렸지만 아직 21선을 안 깼고 전저점까지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에코프로는 상승했다 눌리고 나서 상승을 못하고 거의 횡보를 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까지만 해도 5일선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에코프로는 지난 금요일 날 5일선을 깬 거죠. 21선도 깼습니다, 그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에코프로는 안타깝지만 지금 시장 대비 상대 강도가 매우 약하다. 그러니까 왜 약하겠어요? 매수하는 측이 별로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는데 미국은 신고가까지 갔고 우리 코스피는 요 정도 올라갔고 코스닥은 그래도 요 정도 올라갔는데 얘는 횡보하다가 먼저 시장보다 먼저 깨졌죠. 네. 그만큼 단기 흐름이 약한 거고 단기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동안 약한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상 크게 상승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조정이 크게 나왔고 그리고 또 크게 상승 나왔죠. 주봉 차트상 이런 큰 상승 산파가 나오고 깨지면 하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하락이 더 심하게 나왔고 왜 하락이 더 심하게 나왔느냐? 일단 당분간 업황이 안 좋은 거죠. 지금 당장 전기차가 분명히 잘 안 팔리고,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부진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주가가 반영해서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단기간에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세게 나와야지 그나마 저점 매수세가 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건데 공매도 금지 때는 반짝 급등했지만 바로 내려온 상태에서 횡보하다가 꺼지고 있다는 건 횡보하다 밀리고 있다는 건 한동안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시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44조 원 양극재 공급계약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트상으로 상승 추세 에코프로 BM은 좀 가능할까요? 에코프로 BM은 아직 흐름이 살아있긴 합니다. 차트를 보면 에코프로 BM은 보시면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일단 어쨌든 경신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5일선, 11선을 깨고 21선까지 봤거든요. 이 평선을 모르시는 분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단기 지지선이 있고 2차 단기 지지선이 있고 3차 단기 지지선이 있는데 코스닥은 오늘 1차, 2차 깨고 3차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아직 1차까지도 안 갔다. 1차 위에 있다. 밑에 1차, 2차, 3차가 있는 거죠. 그만큼 상대 강도가 좋은 건데 왜 좋냐? 바로 말씀하신 지난 금요일 날 6시 넘어서 발표한 이 44조 원 공급 계약 때문에 상대 강도가 좋은 건데요. 다만 그러니까 단기 흐름은 살아있지만 지금 바로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상승한 만큼 상승이 얼추 나오면 더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쉬었다 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앞에 매물이 많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 거래대금을 터뜨렸어요. 이날 하루 거래대금이 무려 5조 후반대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2조 원, 1조 원 중후반 이렇게 막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는 거죠. 매물이 있는 거죠. 머리 위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가격이 얼추 상승한 만큼 상승하면 더 가더라도 쉬었다 갈 확률이 높은데, 그런데 그런 기본 목표치와 보시면 여기가 저항받았고 저항받고 급락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항의 힘이 강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저항을 받다가 지지받았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저항 영역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저항이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승 목표치를, 기본 상승 목표치를 채우면서 저항에 도달하면 이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단기 하락세가 세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제 26%까지 갔다가 고점 대비 10% 이상 밀렸던 거고, 오늘도 상승하다가 또 고점 대비 많이 밀렸거든요, 장중에. 이 앞에 매물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와 다르게 단기 상승 흐름이 살아있긴 하지만 위에 매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을 하려면 5일선이 있고 10일선이 있는데, 이 상승에 비해서 하락의 강도가 세게 나오면 안 됩니다. 조정이 나오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이 앞에 상승 대비 조정이 약하게 나와야 되고, 조정이 약하게 나오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때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지금 거래량, 최근 터진 거래량보다 1.5배 이상 거래가 늘면서 돌파를 하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지난 10월 말에는 시장 바닥이 가까워졌다, 2차전지 바닥이 가까워졌다면서 좋은 수익기에 온다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의 수익기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영상을 올렸던 게 10월 말인데 10월 말에 보시면 코스피가 바닥을 찍은 게 10월 31일이고 11월 1일 날 전형적인 바닥 캔들 패턴이 나왔어요. 잉태형이라는 바닥 캔들 패턴이 나오면서 그때 5일선을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하락을 이 앞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락한 만큼 얼추 하락을 한 게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이 하락한 만큼 하락하는 부분이 채워지면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고, 에코프로나 다른 많은 2차전지 관련주를 보면 하락하고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 반등, 하락 3파 형태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등등의 종목들이 다 같이, 수많은 종목들이 다 같이 바닥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또는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을 바닥을 확인하고 지지가 되고 5일선을 회복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그때 실제로 매수를 해서 단기 수익을 내고 나온 거죠.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지난 12월 1일에 GM 논란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좀 약세 보였는데, GM 논란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거였고,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GM 논란이 뭐였냐면은 미국의 이제 합작 회사가 50대 50에 약 50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잖아요. 근데 이 GM에서 그 보조금의 최대 85%까지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상한 거죠. 5대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보조금 받는 것도 5대5로 가져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GM 측에서 최대 85%까지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협상력에서, 전에는 배터리 업체가 약간 갑의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이제는 을로 전환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만큼 미국 시장에 이 전기차가 최근에 안 팔리니까 GM이 다급해져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업황에 대한 우려감과 협상력이 이제 밀리는 그런 우려감 등이 겹친 거죠. 그러면서 그날 주가가 이제 그게 발표되고 그 다음날 바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날 발표된 날, 그날 아침 경제신문 1면에 그게 났었고, 그날 아침 시초가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하게 출발해서 하락을 세게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봉 차트인데요. 이제 공매도 금지로 급등했던 날이 이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갑자기 일요일 날 저녁에 발표하면서, 그것도 금요일까지만 해도 공매도 금지 계획 없다라고 했었는데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발표하면서 월요일 날 갑자기 급등한 거죠. 그런데 화요일 날 바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단기적으로 세게 나왔지만 바로 하락을 했고, 그러면 하락이 세게 나온 대신에 상승은 어떻게 나왔나요? 하락 대비 상승이 약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이 5.7% 하락했습니다. 셌죠. 그 전에 상승은 1.6%, 그 전에 상승 2.7%, 1.6%인데 한 방에 5.7% 하락.
그러니까 상승은 약하고 다시 하락이 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코스피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눈에 확 들어오게. 자, 코스피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봉 차트인데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했는데 이 시장 하락보다 여기서 9월, 10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하락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때문에 올라간 그 하루는 셌지만 그 이유를 보면 공매도 금지 때 코스피 올라가고 올라간 거에 비해서 조정이 요만큼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락이 어땠나요? 코스피보다 하락이 더 세죠. 분명히 상승 대비 하락을 비교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락이 더 셉니다. 그리고 다시 코스피 하락에 비해서 상승이 제법 나왔는데 고점을 경신하는 상승이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락이 강하고 상승이 약하죠. 그리고 코스피는 21선 안 깨고 21선과 61선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선 두 개가 밑에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밑에 이평선이 없습니다. 21선을 지난 금요일 날 이미 깼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장 대비 매우 약한 종목이라는 것이 지난 9월, 10월에도 시장 대비 약했고 지금도 시장 대비 여전히 약하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전저점을 보러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당분간 이 시장 대비 약한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시장 대비 약한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안 좋게 보는 거죠. 자, 이제 국민지 삼성전자도 여쭤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 지금 좀 멈춰 있는데 최근 뉴스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계속 사들인다면서 뭐 9만 전자 이제 회복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삼성전자 9만 전자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도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약간 플러스? 네. 아, 약간 플러스요? 약간 플러스. 아, 중요한 타이밍이네요. 최근에 이제 대당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뉴스가 분명히 있었죠. 삼성전자 최근에 실제로 외국인이 많이 샀었고 네. 그러면서 그럼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데 내년에 반도체 업황 개선되면서 그 기대감으로 9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그런데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인데요. 삼성전자의 단기 흐름은 명확하게 박스권 흐름입니다. 여기 고점에서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죠. 좀 영역으로 보면 박스권 상단이 여기고요. 그다음 박스권 하단이 여기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얼추 66,000원과 73,000원 사이에 박스권에 가두어져 있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만한 힘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단독으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일단 먼저 엔비디아랑 비교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엔비디아가 위에 일봉 차트, 엔비디아 일봉 차트고요. 아래가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그 도움을 받아서 삼성전자도 5월달 이후에 상승한 게 그 영향을 일부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고 반도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여기서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자 보시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계속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죠. 여기까지.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고점이 그 자리죠.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갈 때 얘는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전저점 근처까지 조정이 나올 때, 이 큰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얕게 나올 때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엔비디아 다시 여기서 신고가 낼 때 삼성전자 겨우 전고점 근처까지 갔고 그 뒤로는 약간 비슷한데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 거에 엔비디아는 이게 사상 최고가거든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내려온 거고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가 9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뒤따라서 올라가긴 했지만 말 그대로 후발주 성격으로 뒤따라서 올라간 거고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일 때 얘는 사상 최고가보다 밑에 고점에서 부딪히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삼성전자 독자적으로 올라갈 힘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박스권으로 움직이던 종목이니까 최악의 경우는 다시 박스 하단을 보러 갈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박스 하단을 보러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66,000원, 7,000원 부근에 이 전저점 박스 하단 부근을 보러 갈 수 있는데 그 자리가 딱 241선 장기 평선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는데 무조건 박스 하단을 가는 게 아니라 상단에서 지금 바로 돌파할 힘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쌍봉으로 오늘 21선을 깼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아직 코스피는 21선을 안 깼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쌍봉으로 21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전저점까지 깨지면 쌍봉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쌍봉이 완성이 되면
쌍봉의 그 힘으로 기본 요 정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준 양봉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기준 양봉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봉의 기본 목표치가 여기인데 기본 목표치가 되는 자리에 지지가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단기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락이 강하고 만약에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 다시 하락하면서 박스하단을 가는 거고, 하락이 나오긴 나오는데 약하게 나오면서 지지가 되고 강하게 올라오면 다시 박스 상단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강하긴 합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교 차트로 한번 보면 5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가 더 세게 올라갔거든요. 분명히 더 세게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더 세게 올라갔고, 보시면 조정받고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조정이 얕게 나오고 전고점을 강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는 계속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 처음 상승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SK하이닉스가 코스피 200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었고, 5월 기준으로요. 5월 중순 이후 기준으로 코스피 200 대형주 중에서 SK하이닉스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었고, 지금까지도 오늘 전까지도 그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SK하이닉스가 4%가량 하락하면서 전저점을 깼습니다. 보시면 21선이 깨지고 노란색 선이 깨지고 전저점도 깨졌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봉 차트를 보면 과거에 여기서 과거의 주봉 차트를 보면 이게 사상 최고가고,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고점에서 여기서 이때 쌍봉을 만들고 세게 빠졌잖아요. 그런 자리에 처음 오면 쉬어가기 마련인데, 그때 약하게 조정을 받고 에너지를 잘 모으면 올라갈 확률이 커지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걸 확인하는 구간이 지금 최근에 한 달 가까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깨졌습니다. 오늘 그 저항에서 깨진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시장 대비 강하고 우리 시장 대형주 대비 가장 강한 측이었거든요. 시장 대비 강하고 반도체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왔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단기적인 흐름이 깨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고, 그래서 어제 오늘 보면은 반도체 중소형 소부장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게 이제 SK하이닉스와 같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좀 당분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12만 원 초반에 지지선이 겹쳐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좀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던 한미 반도체는요? 한미 반도체가 반도체 소부장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한미 반도체도 지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때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11월 13일이죠.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그날 급락을 했거든요. 실적이 잘 안 나왔나요? 네,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그날 무려 12.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는데, 보면은 자, 이 고점을, 여기가 이제 기존의 사상 최고가인데 사상 최고가를 넘어갔는데, 넘어가자마자 하락을 했고 다시 올라왔는데 그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약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눌렸다, 시장이 11월 달에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시장이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었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 좀 약간 안 좋은 모습인데, 왜냐면 여기서 트랩이 한번 나온 상태에서 못 갔으니까 일단은 이 11월 초까지는 견조한 흐름이었는데 부러지고 부딪히고 시장이 올라갈 때 못 가는 걸 보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제 먼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오늘 깨졌는데 한미 반도체라던가 하나 마이크론이라던가 이수페타시스, 올해 반도체 소부장을 주도한 최고의 종목들이 어제 대부분 깨졌어요. 그래서 어제 깨지고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온 상태고요. 이제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얘가 61선, 이 녹색선이 지켜지면서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이 녹색선이 계속 지지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게 깨지고 그 아래에서 하루만 깨지는 게 아니라 2, 3일 그 아래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깨지는 게 거의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단기 하락이 더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이 깨지고 회복을 못하면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한미 반도체에서 이 주봉 차트를 꼭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큰 흐름을 볼 때는 반드시 주봉 차트도 봐야 되거든요. 월봉 차트도 보지만 주봉 차트를 꼭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봉 차트상 여기를 돌파하면서
여기를 돌파하면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여러 번 파동이 나왔잖아요. 이게 연초에 10,000원이었던 게 지금 60,000원대 간 거거든요. 여러 번 상승 파동을 그렸고 거기서 또 조정을 받고 이 앞에서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갔잖아요. 계속 조정받다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갔는데 이번에 조정받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깨졌죠. 이게 주봉상 트랩이거든요. 주봉상 상승 파동이 여러 번 나온 상태에서 트랩이 나오고 5위평이 깨지면 그 다음에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락이 크게 나온다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런데 트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트랩이 이제 올라가자마자 11월 6일에 해당하는 주에 고점을 넘겼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아래로 내려갔죠. 그럼 그 다음 주에 트랩이 확인됐는데 아직 이 빨간색 5위평은 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음봉이 나왔는데 빨간색 5위평 부근에서 끝났고 다시 올라갔죠. 11월달 우리 시장이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 상승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까지 주봉이 완성이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5위평이 깨졌는데 5위평이 깨진 상태에서 주봉이 끝나면 금요일까지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트랩이 나오고 5위평이 깨졌다? 그 얘기는 이후에 일단 전저점 보러 갈 확률이 매우 높고 하락이 강하게 나오고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무조건 하락, 반등,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트랩 쌍봉이 나온 상태에서 하락이 강하게 나오고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난 10월 27일엔 또 시장 전망 글을 올리셨는데 나스닥이 오늘 밤이나 다음 주 단기 바닥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도 하락 목표치를 거의 채워가는 상황에서 5일선 회복 시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10월 말에 지수가 좀 바닥을 찍고 11월에 강하게 상승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예측은 뭐 어떻게 하신 거죠? 네, 제가 그때 올린 게 10월 27일이었습니다. 10월 27일에 글을 올렸고 시황 글을 올렸고 그날 밤에 나스닥이고요. 그날 밤은 이제 음봉이었고 0.38% 상승했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서 1.16% 올랐고 5일선 부근에서 끝났는데요. S&P 500을 같이 볼게요. S&P 500이 10월 27일 날 하락하고 그 다음날 1.2% 양봉이 나오면서 그 전날의 음봉을 어떻게 됐나요? 다 감싸 안고 올라갔죠. 이렇게 하락이 쭉 나오고 음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오면 이걸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바닥 캔들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조건 바닥 캔들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바닥 캔들이 되냐면 하락할 만큼 하락해서 바닥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나오면 바닥 캔들로서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그럼 이게 하락할 만큼 하락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시세는 하락한 만큼 하락하면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이 앞에 미국 시장은 큰 추세가 상승이 강하죠. 이 큰 상승에 대비 하락이었거든요. 큰 상승 대비 하락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 하락한 크기가 있잖아요. 얼추 이만큼 이 앞에서 하락을 하고 단기 저점이 형성이 됐죠. 얼추 비슷하게. 그리고 또 그만큼 하락을 했을 때가 이 10월 말인 겁니다. 그럼 거기서 요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파동이라는 게 큰 추세가 상승인 가운데 하락, 반등, 하락을 하면 이런 식의 하락 파동이 3번 나오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하락한 만큼 하락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지지가 나왔던 자리인 거죠. 하락한 만큼 하락한 상태였고 여기서 세게 올라가기 전에 저점이잖아요. 세게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 내려오면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 시도라도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 시도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마침 하락한 만큼 하락했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잡으면 바닥 캔들이 확인되면은 상승이 세게 나올 수 있는데 바닥 캔들을 뭐라고요? 대표적으로 바닥 캔들은 긴 아랫꼬리. 긴 아랫꼬리, 네. 그리고 상승 장악형, 그리고 잉태형. 크게 이 3개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의 변형이거든요, 어차피. 네. 결국 그 3개도 그 서로 변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자리에서 상승 장악형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5일선까지 회복. 그러니까 상승 장악형 등 바닥 캔들 패턴이 나오고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닥이
확인된 겁니다. 네. 그럼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이 앞에서 하락한 만큼 얼추 하락이 나오고 또 얼추 그만큼 하락이 나온 겁니다. 지금 똑같은 크기로 복사를 한 거고 거기서 상승 장악형 류가 나오면서 5일선을 회복한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바닥이 확인된 게 10월 31일 화요일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걸 받아들이나요? 11월 1일 날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11월 1일 날 어떻게 됐나요? 이게 잉태형입니다. 하락한 만큼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얼추 하락한 만큼 하락이 나왔는데 장대 음봉, 큰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날 바로 양봉이 옆에 딱 붙었잖아요. 큰 음봉 옆에 작은 양봉. 그러니까 잉태한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잉태형인데 이런 잉태형이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가 또 중요한 자리라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꼭 보시는 게 과거에 여기 작년 7월인데요. 이 작년 7월에 이 자리에서 상승이 세게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때 자리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부근에서 지지가 여러 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상승이 제법 세게 나왔고 근데 그 자리에서 갭으로 깨고 내려갔죠. 그리고 저항을 받다가 확대해서 볼게요. 저항을 받다가 다음날 여기 시초가가 이만큼 떠서 올라갔죠. 이거 갭으로 올라갔죠. 갭으로 깨고 내려갔고 저항을 받다 다시 갭으로 올라갔고 다시 거기서 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접점이 엄청나게 많고 갭으로 깨고 갭으로 올라가고 지지 나오고 접점이 엄청나게 많은 수평 추세선은 의미가 큰 추세선이고 하락을 하다가 그런 자리를 만나면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건데 하락한 만큼 하락하고 미국 시장이 10월 말에 먼저 단기 바닥이 확인되고 코스피가 바닥이 확인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공매도 금지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아니었어도 미국과 우리가 단기 바닥을 찍으면서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네. 자, 그럼 주가 바닥 잡는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네. 지금 이제 지수의 단기 바닥을 잡는 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하락한 만큼 하락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걸 예단하지 말고 긴 아랫골이나 상승 장악형, 잉태형 등의 지지 캔들을 확인해라. 그리고 5일선 회복을 확인해라. 이것만 알아도 단기 바닥을 잡는데 좀 도움이 분명히 되거든요. 근데 그 확률을 더 높이려면 아까처럼 코스피든 미국 시장이든 지지가 될 선이 있는지 과거의 차트를 돌려보시고 접점이 많은 자리를 찾는 겁니다. 접점이 맞는 자리를 찾아라. 그걸 꼭 기억하시면 자, 혹시나 그 모르시는 좋을 분 것 있을 수 있으니까 긴 아랫골이랑 상승 장악형이랑 잉태형 네. 차트 모양만 한번 확인하고 할까요?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게 잉태형이죠. 네, 여기 긴 음봉이 있고 그 옆에 양봉이 붙는 겁니다. 여기 잉태형.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바닥이 나올 때 요게 이제 긴 아랫골입니다. 이런 긴 아랫골이가 나오고 그 아랫골이 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거죠. 네. 네. 상승 장악형은요? 근데 상승 장악형은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겁니다. 쭉 하락을 하고 지지될 만한 자리인데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바로 나오는 거죠. 이런 모양이라고 네. 합니다. 이런 모양을 확인을 해야 된다. 언제? 네. 작년에도 보세요. 자, 여기서 이만큼 하락을 했잖아요. 얼추 똑같죠. 네. 하락한 만큼 하락한 상태에서 저점을 예단하는 게 아니라 얼추 하락한 만큼 하락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긴 아랫골이나 상승 장악형이나 잉태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5일선 회복을 확인해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게 지수로 봤는데 주식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에코프로를 봤는데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도 얼추 여기서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락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했는데 거기서 지지 캔들을 확인한 이게 바로 상승 장악형인 거죠.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서 5일선 회복한 거죠. 네. 자, 이 앞을 보시면 5일선 회복을 여기서 양봉이 나왔지만 5일선 회복 못했죠. 네. 빨간색 5일선. 여기 양봉이 나왔지만 5일선 회복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서 5일선 회복을 했죠. 그리고 얼추 하락한 만큼 하락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하락한 만큼 하락하고 상승 장악형 5일선 회복이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기준 양봉을 찾는 건데요.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양봉을 찾아보십시오. 항상 모든 주식에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거나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강하게 올라가는 양봉.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 거래를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서 급증하면서 이 전에 비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조정이 끝나고 이 하락 횡보의 조정이 끝나고 나 다시 상승 시작하려고 하는 시작 양봉이거든요. 이런 양봉이 기준 양봉이고 그럼 기준 양봉의 중심 부근이나 하단 부근에서는
주가가 그 자리 처음 내려오면 제가 중심 부근에 선을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중심 부근에 선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을 드리면 딱 중심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중심 언저리거든요. 그럼 중심 언저리 중에서도 어디가 될 확률이 높으냐? 중심 언저리에 접점이 많은 자리를 찾는 겁니다. 자, 중심보다 약간 아래인데 접점이 있죠. 여기 보면 아랫골이 지지가 있고 여기 윗골이 저항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그런 자리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런 게 터지면은 여기 기준 양봉이 나왔구나 꼭 기록을 해 두시고 나중에 그 자리로 내려왔을 때 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지가 되는지 하락이 멈추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왔어. 그러면 그 자리에 왔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왔어. 지지가 나오고 긴 아랫골이나 상승 장악형이나 잉태형이 나오면서 5일선 회복하면 사는 겁니다. 이게 나오니까 여기서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간에 50% 상승이 나오니까 그거에 반만 먹어도 뭐 25%잖아요. 네. 이런 거고요.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볼 건데요. 포스코 홀딩스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두리로 움직였잖아요. 박스권에서 가두리로 움직이다가 거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기준 양봉이고 그럼 기준 양봉의 중심 부근이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중심 부근에서 또 접점이 많은 자리 보시면 중심 부근인데 여기에 윗꼬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접점이 많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준 양봉의 중심이면서 접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이런 자리는 언제가 됐든 3일 후가 됐든 뭐 내일이 됐든 일주일 후가 됐든 한 달 후가 됐든 6개월 후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그런 자리에 왔을 때는 반등의 힘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 그런데 보시면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락하면서 하락 3파가 나왔잖아요. 하락한 만큼 하락했고 거기서 또 검정색 선 241선까지 겹쳐 있으면서 지지선이 겹쳐 있는 거죠. 지지가 겹쳐 있으면 지지의 힘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보는데 이게 상승 장악형의 변형인 거죠. 네. 그러면서 5일선을 회복했죠. 그러면 그날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상승이 세게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럼 바닥 잡는 방법, 이제 지수, 종목 얘기해주면, 그래도 좀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네. 하락한 만큼 하락해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반대로 상승한 만큼 상승하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코스피를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근데 이번에 상승한 만큼 상승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번 요 상승이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5.6% 상승하는 게 좀 평범한 건 아니죠, 분명히. 그때 공매도 금지 때문에 과하게 올라간 거였고 그래서 사실은 공매도 금지가 아니었으면 한 요 정도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상승한 만큼 상승했을 때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서 저항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큰 파동이 있고 작은 파동이 있는데 그럼 에코프로를 볼게요. 큰 파동으로 보면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상승을 하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상승한 만큼 상승하면 그때부터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무조건 고점이다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하락한 만큼 하락했을 때 지지 캔들을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상승한 만큼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 고점 캔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7월 26일에 고점이었는데 상승한 만큼 상승한 흐름이 나오고 그 이상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그럼 상승한 만큼 상승을 했는데 지금 더 가고 있는 거죠. 양봉이 나오고 있는 중에는 괜찮아요. 근데 상승한 만큼 상승한 거 이상으로 갔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긴 윗꼬리가 나왔죠. 그럼 아까 제가 바닥을 잡을 때는 긴 아랫꼬리나 상승 장악형, 잉태형을 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긴 윗꼬리가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1대1로 올라간 건 아니고 1대 1.38로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해서 황금 비율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해서 382, 38.2%와 61.8%, 61.8% 여기 38.2%가 되고 61.8%가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의 이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1.618 그래서 어떤 음악이나 건축이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황금 비율이 1대 1.618 굉장히 안정적인 비율인데 그래서 1대 1.618 또는 1대 1.382가 신고가 흐름에서는 항상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때 나올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율을 보면은 정확하게 보세요. 저점을 긋고 상승하기 전에 저점을 찍고요. 고점을 찍고 다시 저점을 찍으면 이렇게
올라간 만큼 올라가는 1대1 비율이 나오고 여기는 1대 1.38이 비율입니다. 그 위에는 1대 1.5고요. 그래서 1대1을 넘어가면서부터 조심해야 돼. 경고 이 이후에는 오버슈팅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대1을 넘어가는 구간부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123만 원이죠. 1대1 구간이. 그러면 123만 원 위로 가는 순간부터는 언제든 고점 신호가 나오면 팔아야지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23만 원, 러프하게 찍은 거예요. 러프하게 123만 원, 여긴데요, 대략. 러프하게 1대1로 갔을 때, 대략적으로 123만 원이고,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찍은 건 아니니까. 아무튼, 대략 1대1 비율이 123만 원이고, 그 위에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을 땐 괜찮죠. 그런데 그 위에서 긴 윗꼬리가 나오거나, 특히 거래가 터지면서 긴 윗꼬리가 나오거나, 하락 장악형이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긴 윗꼬리가 나오고 빡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날 종가에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크게 상승 3파가 나오고 고점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결국에는 쌍봉을 만들고 크게 빠진 거죠. 자, 에코프로 BM도 똑같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주봉 차트인데요. 에코프로 BM은 1대 1.618로 갔거든요. 자, 저점에서 고점이고 다시 저점을 찍으면 이 상승한 만큼 상승하면은 대략 43만 원이고 1.618 자리 갔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1.38이 또는 1.5, 1.618 갔을 때 그 가격대에 갔을 때 1대1을 넘어가고 특히 382, 50, 618 갔을 때 긴 윗골이나 하락장악형 같은 게 나오면 또는 저녁별형 같은 게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대를 넘어가자마자 긴 윗골이 만들고 빠진 거죠. 근데 2차 전지만 지금 보여드렸는데 꼭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로봇주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핫했죠. 로봇주의 원래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잘 아시네요. 네. 이것도 보시면 어때요? 상승한 만큼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세게 빠졌죠. 이렇게 주봉상 큰 흐름상 크게 상승 조정 상승이 나왔을 때 1대1 이상 올라갈 때는 오버슈팅 구간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일봉상 고점 캔들 패턴이 나오면 일단 단기적으로 일부라도 팔고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이평선 20일선인가요? 20주 이평선이죠. 네. 잘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이 차트를 많이 안 보셔서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일봉 차트로 보면은 안 좋은 게 보세요.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깨졌네요. 바로 내려왔죠. 그리고 바로 내려왔고 일봉상 21선도 깨지고 61선까지 깨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앞에서 21선 위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잖아요. 이때는. 근데 지금은 깨졌죠. 코스닥은 21선이 아직 안 깨졌거든요. 근데 얘는 21선과 61선까지 깨졌다는 거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보시면 단기적으로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상승 조정 얼추 상승한 만큼 상승이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추 상승한 만큼 상승했는데 이 앞에 보시면 긴 윗꼬리 음봉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엄청난 매물대인 겁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 장대 양봉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죠. 근데 그 다음날 올라가자마자 긴 윗꼬리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세력은 이걸 끌어올리면서도 거기서 또 일부 세력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양봉은 그때 올라갈 땐 좋지만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는 이 양봉 때부터 이미 세력은 조금씩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긴 윗꼬리는 당연히 강력한 저항 매물대고요. 그리고 여기 양봉 옆에 강한 음봉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올라가다 부딪히고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도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상승한 만큼 얼추 상승해서 그 저항대 부딪히고 세게 빠진 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 상승 3파가 나오고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한 만큼 상승해서 목표치를 채웠는데 저항이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팔고 봐야 된다.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온다. 그럴 확률이 높다. 이런 겁니다. 저희 시청자분이신 영상 보시면서 지금 두 명이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피곤한 거 맞습니다. 지금 저녁 11시 25분에 촬영하고 있고 이 영상 오늘 빠르게 편집해서 내일 업로드하는 게 지금 목표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아마 올해 2023년에는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2024년에 만나 뵈니까요. 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시장이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구분해서 시장이 쉬울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요. 어려운 구간에서는 소액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20주 이평이 우하향하고 그 아래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는 어려운 구간이죠. 그럴 때는 쉬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우상향하는 구간,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쉬운 구간입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하고 다시 우하향에서 깨고 내려왔었잖아요. 8월, 9월, 10월. 그럴 때는 어려운 구간이죠. 그럴 때는 소액으로만 연습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될 게 내가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걸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공부하면은 정말로 구별을 하실 수가 없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영상으로 드리면 댓글에 꼭 달립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구별하냐. 그걸 지나고 나서 알지. 그때는 어떻게 하냐.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바닥이나 최고점은 알 수가 없지만 상승 전환하고 상승하는 분위기 알 수 있고 하락 전환하고 하락하는 분위기 분명히 공부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장에서는 제발 주식 투자하지 마셔라. 쉬셔라. 공부만 하시고 분명히 시장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니까 하락할 때는 쉬시고 상승할 때만 하셔라. 제발 공부하시고 주식 투자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2월이 좀 약간 하락 분위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상승 분위기 느껴지면 그때는 바로 나와주시죠. 그러죠.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항상 너무 텀이 길다 보니까 네. 그 안에 상승, 하락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저 웃기지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우참하느라고 지금 힘듭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제 상승 분위기 느껴지면 그때는 바로 촬영하는 걸로. 그렇죠. 네. 바로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시간 반드시. 근데 제가 급하게 밤 12시라도. 김 작가님 오늘 지금 신호 나왔는데 반드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날 바로? 네. 바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만난 손님은 하승훈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